안녕하십니까. UN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입니다. 일자리 2030, 일자리 혁명 2030이라는 신간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크게 부상하는 일자리 융합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드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어서 드론이 북한을 날아가면 어쩌냐. 북한 드론이 이미 날아오고 있죠. 하지만 이건 대세고요. 우리가 뭐 못 쓰게 한다고 해서 드론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드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23년, 24년 전부터 많은 드론들이 이미 나와 있고 드론은 이제 실생활, 일상생활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론이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되는 것은 뭐 당연하게 택배이죠, 택배. 이제 저희는 자동차 소멸, 자동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온다라고 봐요. 2025년, 2030년. 그리고 택배는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드론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드론은 배터리를 충전시켜 가지고 택배를 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하면 트럭이나 자동차가 내뿜는 CO2가 없습니다. CO2가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또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드론을 사용했을 때는 드론은요. 택배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력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가다가 그냥 물건을 그냥 갖다 버렸는지 실제로 배달을 해줬는지 걱정도 되고 하지만 이 드론은 기계에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택배 배달을 해주고요. 아마존 같은 데는 이제 30분 안에 1불로 배달하겠다. 구글은 광고만 보면 무료로 배달하겠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죠? 드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지금 현재 그 30분 충전이 기본적이에요. 30분 후가 되면 드론은 제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땅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막 큰 충전 이런 배터리를 달고 무거워서 나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충전이 30분 만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나왔습니다. 스카이X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이 기술은 6월 11일자에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스카이X는 X스테이션이라고 주유소처럼 이제 드론을 그죠 충전시켜주는 X스테이션을 여러 곳에 지금 만들어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리차징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원이라는 이런 드론들이 여기 와서 충전하면은 충전하고 날아가고 충전하고 날아가고 그런데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충전하고 나르고 충전하고 나르면 limitless. 그래서 무한대로 먼 거리까지 이제 택배가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스카이X가 드론 충전소를 만들고 있다라고 그림에 지금 이렇게 충전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예. 이 뚜껑을 덮어서 비나 뭐 이런 걸 막을 수도 있고요. 또 밖으로 이제 빼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 스카이원 드론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km를 한 번 충전에 100km를 나르고 다시 한 번 충전하면은 무제한 거리를 나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몇 킬로그램 이렇게 하다가 가장 이제 무거운 것은 1톤까지 그죠? 1톤까지 들 수 있는 이런 드론이 나온다. 그리고 그 드론 충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아트소라고 아트소 디지털이라는 회사인데 무인차를 내보냅니다. 무인차가 드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인차도 한 번 충전하면 무료예요. 얘들은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월급을 줘야 하나 그죠? 계속해서 갑니다. 이 드론은 시큐리티 드론이라서 도둑놈을 잡거나 아니면은 간첩을 잡거나 계속해서 그 인물을 따라다니며 추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차가 있으면 무인차죠. 자율주행차 위에 충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똑 앉아가지고 충전을 쫙 하고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공원을 돌거나 어디를 돌면은 언제든지 와서 충전하고 날아가게 그 주변, 드론 주변을 날아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을
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범인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범인을 계속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이런 드론도 나와 있고요. UPS는 택배를 할 때에 이제 큰 트럭에다가 트럭 위에다가 드론을 싣고 다닙니다. 드론이 그 위에 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내가 어디에서 배달할 때쯤 되면 뚜껑이 열리면서 드론이 나타나요. 드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드론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실어줘요. 트럭에서 싣고 착각 올리면 착각 소리와 함께 이 드론이 높은 곳,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때는 헉헉하고 올라가거나 뭐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곳에 드론이 뽕 날아가서 택배를 배달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10배나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사람이 집집마다 택배를 배달하는 것보다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그죠? 인건비가 들지 않고, 드론은 충전만 하면 돼요. 한번 사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이런 기술 변화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가지고 오는데 드론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드론이 택배를 할 경우에는, 그죠? 드론을 무게를 책정하는, 드론을 분류하는 드론 분류사도 있고요. 드론의 행로를 정해주는 드론 행로 분석가도 있고, 뭐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